여러분 반갑습니다. 피터 교수입니다. 아, 오늘은 좀 급하게 얘기 드릴 게 있어서 편집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요.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녹화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급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최근에 이 코로나 백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화이자라는 회사죠. 우리에게는 비아그라를 만든 업체로 유명하기는 한데, 사실은 이 회사는 그 이전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아주 많은 돈을 벌고 있는 큰 제약 회사입니다. 그 회사, 파이자에서 이번에 코비드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지난 월요일인가요? 지금 미국 기준으로는 월요일이고 한국 기준으로는 화요일인 것 같은데 발표가 됐죠. 코비드 코로나 백신 90% 정도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90%라는 부분에 조금 의문이 생겨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됐어요. 구체적인 걸 말씀드리기 전에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코로나 백신이나 코로나 치료제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같은 상황으로 지금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우리가 불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지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이 됐던 치료제가 됐건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마 백신이나 치료제가 완전히 개발이 돼서 우리가 믿고 맞을 수 있을 그 순간까지는 계속 이런 기사가 나오고 어떤 회사가 뭘 발표했다, 뭘 개발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좀 클리어하지 않은 정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가지 짚어보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90% 효과가 있다. 이 부분인데요. 지금 기사를 보시면 중간에 이제 숫자가 좀 나오거든요. 숫자가 좀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중요한 숫자는 지금 여기 94라는 숫자하고 44,00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90%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은 한국 뉴스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90% 이상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44,000명에 대상으로 했고 94명이 언급이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44,000명을 반으로 나눴다고 해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개발한 백신을 투여하고 나머지 한쪽에는 가짜약을 투여했고요. 그랬더니 몇 개월 뒤에 이 사람들 중에서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코로나에 걸렸다고 밝혀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숫자를 세보니 94명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94명. 근데 94명 중에는 코로나 백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만든 약을 맞은 사람도 있을 거고 가짜 약을 맞은 사람들도 있겠죠. 어쨌든 이 94명은 그 모든 숫자를 다 합한 숫자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10% 미만의 감염률을 보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94명 중에 백신을 맞은 사람, 가짜 백신을 맞은 사람 섞여 있는데 그 중에 백신을 맞은 사람은 이 중에 10%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짜 약을 맞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미국 기사들이나 다른 것들을 봐도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44,000명 중에 반반 나눠서 가짜약과 진짜약을 맞았고 94명이 인펙션이 있었는데 그걸 알아보니까 90%의 약효가 있더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 이 부분 읽어보시죠. 파이자가 스페시픽한 브레이크다운을 공개를 안 했다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94명 안에 몇 명이 가짜약을 맞았었고 몇 명이 진짜약을 맞았었는지를 그 디테일을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좀 의문점이 생깁니다. 94명 중에 몇 명이 됐건 발표를 할 때 90%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다면 많은 경우에 지금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간단히 얘기해서 94명을 대강 100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100명 중에 90% 확률이라고 했으니 효과라고 했으니 아마도 10명 정도는 100여 명 정도 되는 대략 100명 정도 되는 감염자들 중에 대략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가짜약 아니죠. 진짜약을 맞은 사람들이고 나머지 90명 정도는 가짜약을 맞은 사람들이다 라고 대강 추정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추정을 하기 전에 이 회사에서 발표를 할 때 차라리 이 94명을 합쳐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예를 들면 84명은 가짜약을 맞은 사람들이었다. 나머지 10명은 진짜약을 맞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딱 그 두 숫자만 비교를 해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짜약을 맞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의문이 안 생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90% 확률이라는, 그러니까 그 효율, 뭐라고 해야 되죠? 약효. 90%의 약효가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이게 왜 의문이 생기냐면 이게 통계랑 확률 이런 부분에서는 항상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조금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자, 여기서 여기 보면 몇 줄 안 되는 프로그래밍인데요.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만들어내요. 무작위로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몇 개를 만들어내냐면 일단 첫 번째 테스트는 10,000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어떤 숫자는 1이 되고 어떤 숫자는 뭐 5가 되고 66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숫자 10,000개를 준비해서 그 중에서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이렇게 5개의 경우만 한번 몇 번 발생하는지를 카운트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확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10,000개 중에 5나 5보다 작은 숫자는 대략 몇 개 정도 나올까? 숫자가 1부터 100까지 무작위로 추출이 되기 때문에 5보다 작은 숫자는 5이거나 5보다 작은 숫자는 5%잖아요. 그러니까 10,000개 중에는 10,000개의 5%인 500개 정도는 이 조건에 만족하겠죠. 그러면 500개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라인이 몇 개가 만족하는가, 10,000개 중에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은 대략 500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485, 뭐 400 얼마, 뭐 500 조금 넘어가는 것도 있고 400이 주로 많이 나오고 500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갔다 왔다를 하죠. 그래서 확률의 경우는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숫자 주변을 갔다 왔다 할 거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지 딱 그 숫자가 될 거라는 거를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확률을 얘기할 때는 그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금 숫자들이 500, 딱 500이 나오기도 하네요. 이게 이제, 이런 일도 발생은 하죠. 발생은 하지만 보시다시피 여러 번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런 경우도 발생하지만 이렇게 정확지 않게 5%가 아닌 살짝 갔다 왔다 하는 숫자들이 나오는 게 이 추출, 확률에 의한 추출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앞에서 보셨다시피 400 얼마거나, 그러니까 500에 가까운 400 얼마거나 500에 가까운 500 얼마, 거기서 갔다 왔다 하잖아요. 지금 확률상. 근데 만약에 우리가 100개의 추출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이거는 100개의 추출입니다. 100개를 1부터 100까지 100개를 만드는 거예요. 100개를 만들어서 그 중에 1이나 2나 3, 4, 5가 되는 경우를 개수를 세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5%의 확률이죠. 같은 5%의 확률인데 기대하기로는 100개의 숫자 중에 5개가 이 조건에 만족을 하겠죠. 근데 이걸 해보면 이제 4도 나오고 8도 나옵니다. 2번 만에 8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100 중에 100개 중에 데이터 100개 중에 8개가 어떤 조건을 만족했어요. 그러면 이 조건은 몇 퍼센트의 조건인가요? 8%의 조건이죠. 5%가 아니라. 근데 앞에 걸 보면 4%이기도 했어요. 자, 계속 해볼게요. 4가 나왔고 8이 나왔고 또 4가 나오고 6도 나오고 5도 나오고 4 나오고 3 나오고 5, 6 뭐 이런 식이죠. 자, 보시면 확실히 트렌드는 있어요. 5를 중심으로 갔다 왔다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5%의 확률로 이 이벤트를 만든 게 맞아요. 맞는데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우리가 샘플을 100개만 딱 했을 때 개수를 세면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뭔가 확률을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라고 하죠. 자, 이제 10을 했으니까 100 중에 1부터 100까지 중에 1부터 10까지를 우리가 보겠다는 거니까 10%죠. 아까 우리의 경우랑 이제 맞춰서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코비드 백신으로 지금 소개가 된 그 약이 90%의 효과가 있다. 그 말은 10%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10%는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고 아까 그 숫자를 상기해 보시면 전체는 94명이었어요. 94명이 코비드에 걸렸고 그걸 통해서 90%의 효과가 있다라고만 발표가 됐어요. 근데 어떤 기사를 보면 그냥 쉽게 이렇게 설명을 기자가 하다 보니까 대략 뭐 한 9명 정도는 그 백신을 맞았지만 걸렸고 나머지 보자 몇 명인가요? 85명이나 84명 정도는 백신이 아닌 가짜 백신을 맞아서 걸렸다라고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제약회사에서 그렇게 발표한 게 아니에요. 제약회사에서는 94명만 발표했어요. 근데 한번 돌려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10% 확률, 이 10%의 확률이라는 뜻은 백신을 맞아도 병에 걸릴 수 있는 경우죠. 100명 중에. 자, 그러면 10%니까 이걸 지우고 10%니까 10명 정도가 되겠죠. 100명 중에 10명 정도는 그 백신을 맞았어도 걸린다. 14명이 나왔어요. 그죠? 10%인데.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100명이라면.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아까 이거는 말씀드리는 거 까먹었는데 이 100명은 일반적인 100명이 아니라 그 신문에 나온 파이자에서 요번에 그 임상 실험을 한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 2만 명씩 가짜 백신과 진짜 백신을 넣어서 몇 개월을 지난 다음에 거기서 약 100명 가까이가 코비드가 걸린 걸로 나왔어요. 그 중에 몇 명인지 발표를 안 했는데 그 중에 코비드 걸린 사람들 100명 중에 그 중에 진짜 백신 맞은 사람, 가짜 백신 맞은 사람 그 디테일이 있는 거죠. 그 디테일이 만약에 그 사람 거기서 발표한 대로 10%의 오류가 있고 90%의 효과가 있다면 지금 이 시뮬레이션 상에는 14명이 그러니까 약 100명 중에 14명이 걸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계속 돌리면 결국은 이렇게 작은 숫자도 나와요. 근데 문제는 요번에 딱 한 번 해본 거잖아요. 그 임상 실험을. 그러니까 뭐라고 딱 얘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렇게 갔다 왔다 하니까. 또 반대로 우리가 이 숫자를 조금 높여봅시다. 자, 이 숫자를 높여서 20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20%의 20%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그 반대로 80%만 효과가 있다. 그죠? 80%의 효과만 있다라고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명이 나올까요? 자, 20명 주변이 나오겠죠. 근처가 나와야겠죠. 27이 나오고 25가 나오고 20이 나오고 25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10명도 나오고 16명도 나오고 이렇게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걸 5%로 해볼 수도 있고 10%로 해볼 수도 있고 20%로 해볼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 숫자, 그러니까 그 94명 중에 정확하게 몇 명이 가짜 백신을 맞았었고 몇 명이 진짜 백신을 맞았었는지를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냥 90%라고만 그 효율을, 그 약효를 얘기를 해주면 뭐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그 90%가 어떤 식으로 추출되었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5% 지금 이 경우에 다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만약에 90%의 약효가 있다면 10%는 약효가 없다는 얘기고 그 부분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려보면 그들이 얘기한 게 맞다라고 보죠. 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정확하게 이 확률에 따라서 이 상황이 움직인다면 16명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명이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94명 중에 16명이 그 병에 걸렸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 제약회사에서 이 숫자를 얘기만 해주면 되는데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90% 약효가 있다고 해도 지금 16명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의심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 90% 약효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게 아니라 이 숫자를 발표하기에 조금 두렵지 않았을까? 아니, 걱정이 좀 있지 않았을까? 94명 중에 16명이어도 90%의 약효일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시뮬레이션에서 여기서 보듯이. 그런데 94명 중에 16명이 걸렸습니다라고 해버리면 이게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94명 중에 16이면 이게 거의 80%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더 숫자가 크게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16명까지 나와봤죠.
예, 거의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고값이. 예.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90%로 발표하는 거랑 80%인 것처럼 보이는 거랑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일단 그들은 90%라고 발표를 했고 저도 그것을 믿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숫자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90%에 대한 약간의 의문은 있다. 그 확률과 통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그들이 혹시라도 그 숫자상 우리가 단순 계산으로는 이 백신을 맞았으나 걸린 사람이 한 10명이나 9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그게 아니라 11명, 12명, 13명이었는데 통계적인 어떤 기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어떤 특정 방법을 사용하고 그 방법에 의해서 90%라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까지 공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런 조금 의심을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거였고요.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약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발표를 할 때 좀 숫자에 대한 디테일을 좀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련해서 이 숫자에 관한 것, 이 통계, 숫자, 뭐 이런 거에 관한 거가 지금 또 하나 이슈가 된 게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